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난, 걱정보다 예측 대비입니다. 재난은 드물게 발생을 하죠. 그런데 한번 발생하면요,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네, 이걸 이제 재난이라고 하죠.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굉장히 큰 것. 흔히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흔한 사고라고 하죠. 교통사고라든지 가정 내 사고, 여가 활동할 때 일어나는 사고,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이런 것들은요 매일 일어납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은 재난이 훨씬 더 크지만 피해가 흔한 사고가 역시 흔하기 때문에 그 피해 총 규모를 보면은 흔한 사고의 피해가 훨씬 더 사실은 큽니다. 재난 사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재해, 두 번째가 재난 사고, 세 번째가 테러와 전쟁, 이런 것들이 됐겠죠. 자연재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 산불,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이런 것들입니다. 재난 사고, 건축물 붕괴, 유람선 사고, 대규모 교통, 철도, 비행기 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테러와 전쟁, 어떤 특정 세력이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무기를 사용을 해서 재난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테러와 전쟁이 되겠죠. 이런 재난은요, 과거에는 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예측 가능합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고요. 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재난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죠. 네, 지금 그게 이제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네, 당연히 국가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합니다. 또는 이제 재난을 대비하는 관련자가 있겠죠. 그런데요, 당사자인 국민이 있습니다. 네, 국민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됩니다.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네, 가장 흔한 반응이 걱정하기 아닐까요? 네, 걱정하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재난이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의 일로 안타까워합니다. 네, 그리고 나한테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안도를 하죠. 그러거나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치부를 합니다.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러거나요, 이제 그 재난이 참 끔찍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재난이 닥칠까봐 오히려 분할해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예 피해버리죠. 네, 그러다가 재난이 정작 나한테 닥치면은 어떻게 할까요? 네,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 물론 당하게 하고, 놀라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사과 및 처벌, 그리고 보상 및 재발 방지 요구, 이런 데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날까요? 이 재난은 이제 지나가잖아요.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난 때문에 완전히 이제 삶이 완전히 이축이 됩니다.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이 재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또는 재난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걱정하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기를 하게 될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재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나한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한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재난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신만이 또는 운명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국가나 또는 시스템만이 사회만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막을 수는 없고 사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드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걱정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기보다는 예측 대비하기를 해볼까요? 네, 예측 대비를 하면은 걱정하기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재난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나한테 닥칠 수 있는 그 재난을 내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이 정말 닥치더라도 그 영향을, 피해를 내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닥친 재난에 대해서 그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처벌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는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데 내가 덜 매달리게 되죠. 다섯 번째, 재난이 내 삶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첫 번째는 받아들이기입니다. 네, 재난이 나한테 닥칠 수 있다. 드물지만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 투자를 하잖아요. 비용을 내잖아요. 보험보다는요, 예측 대비하는 데다가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더 투자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알기와 훈련하기가 되겠죠. 재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정부에서요, 국가재난안전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원하는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이 뭔가, 재난을 어떻게 예측 대비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요, 이 재난 안전 훈련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연습을 미리 해두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재난 안전 정보 시스템 갖추기입니다. 이거는요, 요새는 되게 단순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라디오를 준비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요, 휴대폰이면 됩니다. 휴대폰에 재난 문자 오죠. 벌써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 전화망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끊길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라디오거든요. 라디오조차도요, 휴대폰 내에 내장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휴대폰이고요. 지금은 들어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휴대폰에 있는 라디오는요, 이 이어폰이 있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이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갖다가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안 들리시겠지만 이건 들립니다. 이어폰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라디오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라디오, 이어폰만 갖고 다니시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비상 대피 장소 알아두기입니다. 집이라든지 직장에서 비상 대피 장소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답사를 좀 해보고 가는 길도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상용품을 준비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생존 배낭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이제 집에 배낭들이 이렇게 안 쓰는 배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미리 사두세요. 비상용품을. 그래서 비치해 놓는 겁니다. 되게 이 생존 가방은요,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이게 어떤 시설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뭐 비행기, 선박 아니면 철도 이런 것이 됐던 한번 안전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뭐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크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꾸 판단해 보세요. 처음엔 틀릴 수 있지만은 자꾸 판단해 보시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기. 이게 처음에는 참 귀찮죠. 까다롭고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잠깐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익숙해집니다. 어느덧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어쩔 수 없이 당하더라도요, 손상을 덜 받깁니다. 걱정하기로 당하는 거하고 예측 대비를 하고 당하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이미 그 자체가 손상을 덜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고를 당할 때도요, 놀라거나 당하지 않게 되죠.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요. 이것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설사 재난을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않깁니다.
억울해하면요, 재난 당해서 그 자체가 피해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또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몸져 눕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중으로 당하기라고 합니다. 한 번 당하고 또 당하기죠. 다섯 번째는요, 한 번 재난을 당했으면 그것을 경험으로 다시는 그 재난을 또 당하지 않습니다. 그 재난을 덮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후 처벌이나 보상에만 매달리면은 그 재난이 나한테 또 올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집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난을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재난을 이용해서 내 삶에서 또 하나의 기회로 이용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회도 열립니다. 재난의 위험성은요, 항상 내 삶의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걱정만 하셨나요? 지금부터는요, 예측 대비를 해보세요.